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전략으로 종목을 사들이고 그리고 걔네들을 언제 사고 팔고 하는지 밝혔어요. 제 유튜브 그리고 3프로 이런 데서도 밝혔는데 그 후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AS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손절후 재진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미 샀는데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입절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리마인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10월 말에 제가 요 20% 매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 퀀트 전략, 그리고 40%는 동적 자산 배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10월 말에 20%를 매수를 하고, 11월 말에 제가 산 주식이 올라가지고 20%를 추가 매수하고, 얘네들이 또 한 번 올라가지고 12월 말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60%를 채우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참고로 10월 26일에 산 제 주식은 지금까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 매수 시나리오가 지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10월 말에 샀는데 그 S&P 500이 3,430 이하로 하락했다 할 경우에는 제가 손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430 이하로 떨어지진 않는데 오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좀 약하게 하락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손절했을 경우에는 12월 말에 재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11월 말에 제가 애드업,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를 해가지고 20 플러스 20, 40%가 됐을 경우에는 또 S&P 500이 3,430 이하로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계속 오르면은 또 추가 매수,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미 알려드렸죠. 자, 물론 저처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계획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종목이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손절을 했다고 치면은 언제 재진입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손절이라는 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최소한 중수까지는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격이 떨어질 때 마우스를 부들부들 하면서 손절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고수의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개별주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두다가 리밸런싱 시점에 재진입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뭐 10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투자를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뭐 12월까지 뭐 20%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손절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보통 곧바로 다시 재투자하지는 않고 그냥 4월 말까지 보유를 하고 이제 그때 뭔가 새로운 전략을 쓸 때 그 돈을 다시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보통 많이 투자를 했고요. 장이 좋고 얘만 안 좋을 경우에는 그 돈을 곧바로 새로운 종목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퀀터스 같은 거 통해가지고 종목을 새로 뽑아보고 거기 이제 뭐 1위 2기업에 제가 이제 손절한 그 금액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이 좋다라는 거는 얘 혼자만 막 마이너스 20% 30% 찍고 있는데 딴 애들은 막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주가지수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손절한 종목에 걔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종목만 문제가 있는 거니까 걔만 빼고 이 돈을 곧바로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장두 빗이라고 손절하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모든 애들이 좀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다시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처럼 현금화 해두고 그 돈을 나중에 리밸런싱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를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경우도 있어요.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제가 3,432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팔겠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절성을 갖고 다시 재진입을 노립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럼 왜 12월 말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가? 이거는 계절성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11월 4월이 보통 주식이 잘 되는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보통 잘 되는 시기가 12월 말부터 한 1월까지, 그리고 3, 4월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11월과 2월은 살짝 그거보다 좀 위력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를 들면은 11월에 제가 손절을 한다고 치면은 12월 말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 12월, 1월 계절성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모멘텀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시 주가가 뭐 200일이라든지 뭐 50일이라든지 이동평균 위로 가면 그때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 최근 몇 개월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포트폴리오 전체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동적 자산 배분에 메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 영상을 살펴보시면은 메타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동적 자산 배분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주식 비중이 얼마, 현금 비중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메타 전략에
적절하게 주식 비중 정도로 내 주식 비중을 이제 선택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메타 전략은 지금 주식시장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이 6%고요. 현금 비중이 70%인가 그러고 나머지는 뭐 채권, 원자재 이런 데 조금씩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타 전략의 말을 따르면은 야,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 전략의 주식 비중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나도 주식 비중을 같이 따라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시스트레이더 79님의 평균 모멘텀 스코어로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 1이 최근 한 달 수익입니다. 요건 최근 2달 수익이고 요거는 최근 11개월, 요거는 최근 12개월 수익이죠. 여기서 최근 1개월, 2개월, 3개월 등등의 수익이 플러스였냐 마이너스냐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 12로 나눕니다. 여기는 보면은 플러스가 8개가 있잖아요. 그걸 12로 나누면은 0.6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주식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 평균 모멘텀 스코어가 0.67일 경우에는 67%를 주식에 투자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 비중을 맞춰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성, 모멘텀, 뭐 평균 모멘텀 스코어 또는 메타 전략 참조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오르면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어요. 핵심은 오르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고요. 내리면 물타기 하는 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주식회사 패가 망신한 사람들 거의 다 물타기 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면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20%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 비중인 60%를 채우는 게 제 목표이고요. 물론 중간에 장이 많이 빠진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중단하고 저는 손절을 해버릴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추가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60%를 채우는 건데 그거를 한 방에 채우기 좀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60%를 채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격으로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는 폭을 좀 더 크게, 포트폴리오 좀 더 작게. 예를 들면 우리가 10,000원짜리에 1,000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가 10,000원이죠. 이건 개별주 말하는 거예요. 뭐 쿠션의 손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2,000원까지 20% 오르면은 700주를 추가 매수. 그럼 이제 평균 단가가 1,823원이 돼요. 왜냐면은 10,000원에서 10,000개를 샀고 12,000원에서 700주를 사는데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얘를 예를 들면 11,000원에 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벌써 최악의 순간에도 어느 정도 수익을 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 평균 단가가 1,823원인데 우리가 이 1,700주를 한꺼번에 11,000원에서 팔아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일단 조금이라도 이익을 벌기도 있죠. 근데 얘가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계속 올라. 그러면은 500주를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2,200주인데 10,000원에 1,000주, 12,000원에 700주, 14,000원에 500주 샀으니까 11,545원 정도 나오거든요. 얘도 손절가를 12,000원으로 둔다고 치면은 일단 우리는 손절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돈은 확실히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개별주니까 그래도 좀 이제 변동성이 높은 편인데 뭐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10,000원, 11,000원, 12,000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다 예시입니다, 여러분. 예시이고요. 무조건 이 수치를 사용하라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보고서 추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 할 경우에는 수익이 계속 날 경우에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추가 매수하면은 꼭 다시 떨어지는 그런 나쁜 놈들도 있어요. 그럼 좀 가슴이 아프겠지만 예를 들면 이 사례, 요 사례를 보시면은 이미 이제 들어간 후에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주 익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이 차례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펀트 안 하시고 개별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평가 이익의 50% 정도를 먹으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더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10,000원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의 절반을 반납할 경우 그렇게 15,000원까지 주식이 다시 내려올 경우에 익절을 해가지고 나머지 5,000원을 먹으라라는 것이 격언인데 근데 100% 200% 이렇게 막 오른 주식들의 수익의 절반을 뱉어낸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10,000원짜리가 30,000원이 됐어요. 30,000원이면은 20,000원 번 건데 여기서 10,000원을 버리고 다시 20,000원 내려올 때 익절을 한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30,000원까지 갔는데 20,000원까지 쭉쭉 빠지는 걸 보고 그때 익절을 한다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한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오른 주식들은 그래도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내가 가져가는 식으로 익절을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요때는 이제 사실 이익이 별로 미미하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2만원까지 주식이 갔다라고 치면은 15,0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18,000원 정도 가서 팔면은 80%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도 그 3만원까지 올랐는데 그 이제 2만원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익절하는 거 좀 안타깝잖아요. 27,000원 정도에 파는 거죠. 최고점 대비 뭐 10% 내려가고 뭐 이럴 때, 그러면 우리의 그 평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계속 먹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예시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절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뭐를 사느냐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고 파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이 영상은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구독자분들께서 문의가 많으셔서 잠깐 Q&A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10월에 산 그 종목들도 그냥 그대로 냅둘 거고요. 새로 매수를 할 때 11월 말에 종목을 새로 뽑아가지고 사게 되는데, 그 종목들이 사실 다 새로운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 40개 종목을 보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0월 말 그 종목 그대로 냅두고 20개를 사고요. 11월 말에 추가 매수를 하는데 그 종목들이 10월 말 종목과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완전히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은 그 올드 종목 20개, 새로운 종목 20개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다요? 네. 알겠습니다. 네.